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에 나서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재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비축 휘발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가 보호소 체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신분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잠정 폐쇄됐던 라이브 스트림 더 포털 설치물이 6일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I-80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전직 소셜워커 출신의 남성이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내 총기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에 나서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재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앞선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지난 2022년 7월 기록한 집권 이후 최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38%와 비교해도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 단위 조사상으로는 두 사람이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앞선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힌 데다 중동 정책을 놓고 지지층 내부도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답변도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경제정책이 더 낫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 3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외교 갈등 및 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낫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바이든 대통령 29% 지지를 웃돌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키로 했습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핵심 정책 이슈인 인플레이션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인 데 따라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에너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정부는 차량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북동부 휘발유 공급 저장소에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98달러로 이는 1년 전에 비해 다소 올라간 수준입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세,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3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 상승세로 전환 후에 현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무디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가 보호소 체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퇴출 위기에 놓인 망명 신청자가 2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즉각 멈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행정부는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방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는 뉴욕시 망명신청자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 명들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퇴출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 쫓겨나는 망명신청자는 25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몰려드는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위기 사태를 선포하고 60일 체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민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19만 8천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제나 비인도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싱글 성인일 경우 보호소 체류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이민자는 60일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 체류 60일 제한 조치에 대해 뉴욕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산부 등에게 체류 제한 조치 면제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등 알 권리가 무시됐다고 이달 중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보호소 재배치 신청에 돌입할 수 있지만 보호소 배정이 될지는 보장되지 않는 애매하고 막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욕시청 대변인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시행정부가 모두 떠안고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는 국가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한국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등 대외 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수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대외 국민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데 이어 이번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 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들입니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 줍니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남용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 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2,605건, 2022년 37,771건, 2023년 44,418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맨해튼과 아일랜드 수도 더블런에 등장했다 폐쇄된 라이브스트림 더 포로 설치물이 6일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설치물은 일부 사용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잠정 폐쇄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술안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포탈은 카메라와 대형 스크린으로 더블린과 뉴욕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설치물입니다. 이달 초 개장한 이후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지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설치물 공개 후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욕을 하거나 상대 문화권을 비방하는 사진 혹은 팻말을 들어 보여주는 것 등입니다. 또 뉴욕의 한 모델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포털 재개를 알리는 성명에서 두 도시의 설치 주최 측은 사람들이 포털을 밟고 카메라에 전화기를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접 기반 솔루션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뉴욕 포털 앞에 울타리를 세우고 설치물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가리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난 8일 뉴욕과 더블린에 각각 한 점씩 설치된 이 설치물은 원형 구조로 제작됐으며 무게는 3.5톤에 달하며 전면엔 대형 스크린과 카메라가 탑재돼 다른 포털의 카메라에 잡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생중계 스크린을 통해 두 도시 시민이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직선 거리로 5,000km가 넘는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 포탈스는 설치물에 관해 하나된 행성을 향한 교두보라며 양극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 지구라는 작고 아름다운 곳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포탈이 설치된 뒤 인터넷에는 뉴욕과 더블린에 거주하고 있는 연인 혹은 가족이 포탈을 통해 인사를 나눴다는 등의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설치물은 뉴욕의 플랫 아이언 빌딩 옆에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 수도의 주요 도로인 오코넬 스트리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I-80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해켄색과 티넥 인근을 지나는 I-80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운행이 통제되며 오늘 아침 출근길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오늘 새벽 발생한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인해 I-80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트랙터가 해켄색 인근에서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선을 이탈하며 사고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랙터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면에서 오고 있던 박스트럭과 심하게 충돌했고 그 여파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로 뒤따라오던 승용차들도 충돌하며 부상을 입었으며 트럭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트랙터와 다른 승용차 탑승객들 역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에서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고 잔해물 처리 및 재정비를 위해 I-80 고속도로 동쪽 방면과 서쪽 방면 모두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해 3,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 전직 소셜워커 출신의 남성이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에서 소셜워커로 일해온 57세 남성 트렌트 콜리어가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검찰은 지난 2021년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그를 붙잡아 휴대폰을 수색한 결과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콜리어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동 포르노를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상대방도 자신에게 아동 포르노를 공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저지 검찰은 콜리어의 휴대폰에 전송하지 않은 아동 포르노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콜리어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로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혐의당 최대 $25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 형량은 올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지난 2년간 뉴욕주 내 총기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뉴욕 서부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총기 범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뉴욕시 총기 폭력 피해 및 사망 건수는 10%의 감소세에 그쳤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총기 폭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불법 총기 수거 등 총기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기 범죄가 2년 연속 하락하며 역사적인 최저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총기 폭력 근절 이니셔티브는 2024년 4월까지 총격 사건 및 총격 피해자 수가 3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2년간 총기 범죄 감소에 진전을 보여왔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격 사건 35% 감소, 피해자 36% 감소, 사망자 37% 감소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같은 기간 총격 피해자는 19%, 총격 사망자는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뉴욕주 전역에 비해 총기 폭력이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뉴욕 서부와 롱아일랜드는 총격 사건이 각각 51%,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뉴욕주 전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구매 및 소지 안전 조치를 제정했으며 이제 강력한 법제화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안전은 뉴욕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주 정부는 3억 4,700만 달러를 투입해 주 경찰국 산하 총기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총기 범죄 예방 및 불법 총기 압수에 나서왔으며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3,302개 이상의 불법 총기를 수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총기 수거는 지난 5년 동안 압수된 총기 수량을 넘어선 것이라며 뉴욕주 정부는 앞으로도 총기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 아동 빈곤율은 18.8%로 전국에서 41위였습니다. 전국 평균 16.3%보다 높으며 2021년보다 5%포인트 늘었습니다. 앞서 아동 빈곤율은 2012년 22.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9년 이후 악화됐습니다. 보고서에서 정의한 빈곤은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욕주는 인접주들에 비해서도 6%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뉴욕주 내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브롱스 35.5%였고 브루클린 27.5%로 뒤따랐습니다. 서포크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의 빈곤율도 낮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뉴욕시 버스 뒷문 승차를 막은 가운데 옴니 시스템 확충 덕분에 오는 9월부터 뒷문 승차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MTA는 협업사인 큐빅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인 오는 9월 전 학생 메트로카드를 옴니로 일괄해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무임승차 현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옴니 확장안은 2026년 초까지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의 현장 매표소와 트레인 타임 앱과의 상호작용 활성화, 올해 말까지 기존 150만 명의 메트로카드 보유자, 옴니카드로의 전환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민자들에게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상 2024년 수상자에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역임한 박선근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박 회장 외에도 영화배우 우피 골드버그 등 많은 인사들에게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박 회장은 1974년 도미회 제너럴 빌딩 메인터넌스 청소업체를 설립했고 창업 10년 만에 3,200여 명의 직원을 둔 사업으로 키워 주류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인사가 됐습니다. 현재 박 회장은 한미우호협회장, 좋은 이웃되기 운동 본부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충 방역 업체 오킨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가 모기가 많은 최악의 도시 2위에 꼽혔습니다. 1위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며 이어서 시카고, 텍사스주 댈러스, 조지아주 애틀란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는 명단에 없었고 커네티컷주 하드포드는 37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모기는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해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말라리아는 지난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8건의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키는 하수구, 화분, 물놀이 수영장과 애완동물 물그릇, 욕조에서 고인물을 제거해 번식지를 추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